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내오다가 실수로 제 옷에 쏟았어요. 조심 좀 하지. 뜨거운 국이 튀었잖아. 제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만 좀 해. 며느리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이거 나요. 아파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발이 제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할머니. 7살 손주의 비명이 방 안에 울립니다. 손주 앞에서 제 생일날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모든 분들 큰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30년 전 봄날 상호가 제 손에 개나리 한 송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봄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봄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호의 눈빛에는 봄은커녕 겨울의 냉기만 가득합니다. 아니, 겨울도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들판 같은 공허함만 남았을 뿐입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1년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아들 현우가 집에만 있어요. 퇴직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며느리 민정의 얼굴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상호는 요즘 유독 며느리 편만 듭니다. 민정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제 말은 언제나 구식 잔소리로 치부되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내놓자 민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 넘게 담가온 김치인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상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민정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다르니까 당신이 좀 맞춰줘.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날로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 꽃을 만졌어요. 꽃은 말 안 해도 나한테 미소 지어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게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손주 하은이만이 제 곁에 조용히 앉아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요즘 웃지 않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웃고 있는데? 하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상호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상호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을까요? 사진 속 상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도 돌리고 자는 사이가 되었는데 말이죠. 며느리 민정은 제 앞에서는 무뚝뚝하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있을 때면 달라져요. 어머님 하며 애교를 부리죠. 그 모습이 보기 힘들어 저는 자꾸만 정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은이가 가끔 따라 나와 물어요. 할머니, 꽃은 왜 매일 심어요? 그래야 또 피거든. 안 피면 외롭잖아. 제 대답에 하은이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정이 자주 남편의 서재를 드나들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문을 닫고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상호와 민정이 함께 서재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문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현우, 힘들어. 방법이. 단편적인 단어들만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참 뒤 민정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뭔가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상호도 서재에서 나오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것도 저와 관련된 일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저를 빼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민정이 남편의 서재를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정원에 나가 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하은이가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할머니, 꽃 예쁘다. 그치? 할머니도 꽃처럼 예쁘게 늙고 싶은데 말이야. 제 말에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더욱 조용했어요. 상호는 제 눈을 피했고 민정은 무표정했으며 현우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척해야 했어요. 민정은 혼자 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규혁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민정아, 이번 달까지 5천 다 갚아. 안 그러면 내 남편한테 전화한다. 우리 동거한 것도 사업빚도 다 말할 거야.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과거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규혁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졸업 후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잠시 동거도 했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5천만 원이라는 빚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규혁과 헤어지고 현우를 만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규혁은 1년 전부터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민정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정은 그것만 주면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규혁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이체하라고 했고 결국 지난 1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빚은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규혁은 이제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규혁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 민정이 애원했지만 규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안 돼.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남편한테 전화한다. 너 각오해. 전화가 끊긴 뒤 민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끝이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하은이도 잃게 될 겁니다. 그때 떠오른 게 대학 선배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우연히 만났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요즘 대박이야. 2호점 내려고 하는데 투자자 찾고 있어. 1억만 있으면 너도 지분 30% 줄게. 1년이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월 500씩 배당 나올 거야. 민정은 계산했습니다. 시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5천만 원은 규혁 빚을 갚고 1억은 수진 선배 카페에 진짜 투자할 수 있었어요.
1년 뒤에 투자금이 회수되면 대출을 갚으면 되니까 아무도 모를 거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였죠. 민정은 일단 시아버지 상우부터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1년 전 조기 퇴직한 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민정은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현우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가 카페 사업하는데 투자하면 확실히 수익이 난대요. 현우 씨도 자기 사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이요. 어머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돼요. 상우는 고민했습니다. 현우 엄마가 알면 반대할 텐데.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1년만 있으면 수익 나서 대출 갚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드려도 되고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서류 좀 알아볼게.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우에게는 전액 카페 투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5천만 원을 규역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현우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규역의 협박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민정은 규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달 안에 5천 줄게.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 규역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믿을게. 근데 민정아,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 꼭 줄게. 전화를 끊은 뒤 민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 선배 카페 이야기 했잖아. 아버님이 투자해 보시겠대.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엄마가 허락하셨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아버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현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네. 고마워, 민정아. 민정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현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한편 저는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상우와 민정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상우가 서재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뭘 찾으세요? 상우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서류 좀. 무슨 서류요? 제가 물었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금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112로. 금고 문을 열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들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열어본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도장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건물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인 건물, 그 서류가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상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금고 열었어요? 상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냥 확인 좀 했어. 뭘 확인했는데요?
당신 건물 서류 말이야. 상호의 대답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내 건물 서류를요? 상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거라고 그래? 어차피 나중엔 현우 거 될 건데 미리 좀 알아보면 안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제 명의로. 됐어, 됐어. 집안일에 당신이 왜 이래? 아들 걱정은 안 하고. 그날 밤 상호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떠올랐어요. 꽃은 비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 시아버지 서재를 더 자주 드나드는 게 보였어요. 문을 닫고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민정이 서재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손에 뭔가 메모한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민정아, 뭐 하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며 종이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집안일이요. 민정은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가 또 서재에 들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도장이 금고에 있죠? 응, 왜? 담보대출 서류에 필요해요. 은행에서 본인 도장 받아오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장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도장을 쓰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이야. 112로. 상호가 말했습니다. 11월 15일. 알겠어요, 아버님. 민정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문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니요. 제 건물을, 제 도장을, 제 허락도 없이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 건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 명의로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시가 5억은 좋게 되는 건물이에요. 그걸 몰래 담보로 잡으려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112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도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서류가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 번 꺼내본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도장을 꺼내 제 방에 숨겼습니다. 최소한 도장만이라도 지켜야 했어요. 며칠 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박미숙 고객님, 담보대출 신청건에 대한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신청이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대출 신청이라니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고객님 서명이.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서명을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어요. 비슷하게 썼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제 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설펐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대출 신청 취소하시고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취소 처리할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취소 완료됐습니다. 혹시 집에 다른 분이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뻔했으니까요. 상우와 민정이었어요. 제 남편과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은행을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제 대답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행이요? 응. 대출 신청 취소했어.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우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내 건물로 대출 받으려 했지? 저는 상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상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 서명까지 위조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상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살리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아들 살리는 게 이런 식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어차피 나중엔 현우 거 될 건데 뭐가 대수야? 상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현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엄마 재산을 몰래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상호는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민정아, 혹시나 했는데. 너도 같이 한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현우 씨를 위해서, 현우를 위해서?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몰래 하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씀드리면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민정의 대답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아? 이게 맞는 거야? 상우가 또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야. 맨날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내가 언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계획 가지고 왔으면 이야기라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됐어. 이제 됐다고. 당신은 이 집 분위기나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상호는 소리를 지르고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민정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지만 아무도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차렸어요. 하은이만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다들 안 나와? 응, 어른들이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할머니 울었어? 하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눈 빨개.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원의 꽃들이 떠올랐어요. 꽃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씨앗을 남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만 가끔 미안한 듯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정원에 나가 꽃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상호가 아침에 생일 축하해라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은이만 제 방으로 달려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며 안겼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은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저녁에 케이크 먹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하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준비했어? 네. 그리고 할머니 영상도 찍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은이가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은이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상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고 민정은 무표정했으며 현우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하은이만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국을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놓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옷에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옷이 국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정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 조심 좀 하지. 데일 뻔했잖아. 저는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이었어요. 악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해. 상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놀라 상호를 봤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맨날 트집만 잡고. 상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뜨거운 국이 튀었으니 조심하라고 한 건데. 당신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맨날 꼬투리만 잡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생일날 제가 국에 데일 뻔했는데 상호는 오히려 저를 공격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 이 집 분위기 망치는 거 누구야? 상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가 말을 하려는데 상호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디가? 아직 말 안 끝났어. 은하요. 아파요. 저는 팔을 빼려 했지만 상호의 힘이 셌어요. 상호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 상호의 발이 제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강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할머니. 하은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은 계속 녹화 중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생일 영상을 찍으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 상우가 현우를 밀쳤습니다. 민정은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저는 정강이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제 생일날 손주가 보는 앞에서요. 엄마. 현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강이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은이가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아이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빠요. 괜찮아, 하은아. 할머니 괜찮아. 상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정도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만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결심했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엄마.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국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강이를 확인했어요. 빨갛게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의 선물이었죠.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호는 이제 제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때리는 폭력자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상호와 찍은 결혼사진, 현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문 밖에서 하은이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잠들었어? 아니야, 하은아. 들어와.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까 찍힌 거 있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린 거 다 찍혔어. 나 할머니 생일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할머니가 잘 생각해 볼게. 하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꽃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되찾을 겁니다. 생일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상호는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식탁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상호를 피했어요. 같은 방을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잤고 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우만 미안한 듯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이는 제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아이가 물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괜찮아.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도 있어. 뭔데, 하은아? 며칠 전에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찍고 있었는데 엄마 전화하는 소리가 녹음됐어. 저는 하은이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하은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번 달 안에 줄게.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천만 원이요? 제발. 꼭 줄게. 약속할게.
민정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휴, 저는 멈칫했습니다.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걸까요? 1억 5천 대출 중에 일부가 다른 용도라는 건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은아, 이것 또 있어? 응,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됐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대출 취소하셨는데. 여보, 시어머니 너무 답답하지 않아?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돼.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현우가 말을 흐렸어요. 여보도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이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해.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언니 카페는 확실해. 1년이면 투자금 회수되고 월 500씩 꼬박꼬박 나온다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가 물었어요. 현우 씨 말은 잘 들으시잖아. 현우 씨가 잘 말씀드려봐. 아버님이랑 내 말은 안 믿으시니까. 민정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돈도 바닥나고 있고.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어머님도 아들 말이면 들으실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정이 현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또 뭔가요? 투자금 외에 다른 돈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쁜 거지? 하은이가 물었어요. 응, 나쁜 거야. 고마워, 하은아. 그날 저녁 상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좀 과했나? 하지만 아들 앞길을 막는 것도 문제지. 저는 복도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상우가 서재로 들어갔고 민정이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현우 씨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려보게 하면 어떨까요? 아들이? 상우가 물었어요. 네, 아들 말이면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말은 안 믿으시니까.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말이면 듣지 않을까?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위한 건데. 손이 좀 나갔지만 저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런 거지.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상우는 자기가 저를 때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우한테 잘 말해봐. 현우 엄마도 아들 말이면 귀 기울이실 거야. 상우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상우와 민정이 또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번엔 현우를 내세워서 저를 설득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은이가 준 녹음 파일, 민정의 5천만 원 전화, 상우의 태도,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문득 대학 동창 정희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였어요. 오랜 친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하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어머, 미수가. 오랜만이네. 정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사실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금고를 뒤진 것, 무단 대출 시도, 생일날 폭행, 하은이가 찍은 영상과 녹음 파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건 심각해. 당장 만나야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응, 만나자. 제발 좀 도와줘. 당연하지. 내일 사무실로 와.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꽃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피어나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디가? 응, 할머니 친구 만나러 가. 할머니 도와주는 친구. 그래, 할머니 도와주는 친구야.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은이가 준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꺼낸 제 도장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내일 정희를 만나면 이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미수가 오랜만이야. 앉아. 정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천천히 말해봐.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이거 좀 봐줘. 하은이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생일날 상우가 저를 밀고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희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미수가,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민정이 누군가에게 5천만 원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장면, 현우와 민정의 대화까지 다 들려줬어요. 정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수가, 일단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금융 기록부터 확인해 보자.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건물 담보 대출에 집착했는지 알아봐야 해.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 내가 아는 금융조사 전문가한테 부탁해 볼게. 며칠 걸릴 거야. 그리고 SNS나 지인들도 좀 알아볼게. 며느리 과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친구 사이에 무슨. 일단 이 증거들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백업도 해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상우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고 민정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나 지금 갈게. 중요한 거 발견했어. 정희는 1시간 뒤 집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미수가, 내 며느리 금융 기록 조회했는데 말이야. 뭐가 나왔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규혁이라는 남자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2천만 원 넘게. 김규혁? 그게 누군데? 조사해 보니까 며느리 결혼 전 동거했던 남자친구래. SNS 보니까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 됐더라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금까지 2천만 원 넘게 보냈고 최근에 5천만 원 독촉 문자도 있어. 정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내용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번 달까지 5천 다 갚아. 안 그러면 내 남편한테 전화한다. 우리 동거한 것도 사업빚도 다 말할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카페 투자 1억 5천 중에 응. 5천은 이 남자 빚 갚는데 쓰려던 거야. 며느리가 아들한테도 숨긴 사실이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정이 현우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수가 이거 현우한테도 말해야 해. 현우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우를 따로 불렀어요.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현우야, 민정이한테 돈 문제로 뭐 들은 거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문제요?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천만 원. 그 정도 큰 돈 말이야. 5천만 원?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한테 그런 빚이 있을 리 없는데요. 저는 정희가 정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이거 좀 봐. 김규혁에게 보낸 이체 내역, 독촉 문자 내용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현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전 남자친구한테 빚이 있었대. 결혼 전에 같이 사업하다가 실패한 빚이래. 전 남자친구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런 거 몰랐어요. 넌 몰랐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이가 전액 카페 투자라고 했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야, 1억 5천 중 5천은 이 빚 갚는데 쓰려던 거야.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몰랐어요.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결심했어. 저는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날 때린 거 봤잖니. 그리고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도 알잖아. 당신 구식이야. 당신이 뭘 알아. 그런 말들. 30년 동안 참아왔어. 그리고 민정이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정이가 너한테도 거짓말했잖아. 5천만 원 빚을 숨기고 너를 이용해서 엄마 건물까지 빼돌리려 했어. 엄마, 그건 민정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협박당하고 있었잖아요. 현우가 아내를 감싸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했어야지. 너를 속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어. 현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거짓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고.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이라니. 앞으로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매일 고민하게 될 거야. 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가슴에 와닿았나 봅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민정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우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이혼 준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증거 정리부터 해야 해. 폭행 영상, 녹음 파일, 무단 대출 시도 기록, 며느리 금융 기록까지 다 있으니까 유리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폭행 증거가 명확하니까 위자료 3천에서 5천 정도, 재산 분할은 30년 혼인 기여분 인정받으면 1억 정도는 가능할 거야. 정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미수가, 너 강한 사람이야. 그동안 참고 산 게 대단한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 피어날 준비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은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상호, 민정, 현우를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상호는 여전히 제 눈을 피했고 민정은 무표정했으며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뭘 끝낸다는 거야? 이혼합니다.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상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폭행 영상, 무단 대출 시도 기록, 다 여기 있어요.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좀 과했지만, 좀이요? 손이 좀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일날 손주 앞에서 날 발로 찼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정의 몸이 굳었어요. 김규혁이라는 사람. 전 남자친구지? 5천만 원 빈말이야.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전 남자친구? 상호가 민정을 돌아봤습니다.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5천만 원 빚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건물 담보 대출 하자고 한 거야?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민정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를 다 속였잖아.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말을 멈췄어요. 민정의 속내는 몰랐지만 자기도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폭력까지 저질렀죠.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이미 제가 말해줬지만 믿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민정아, 거짓말이라고 해줘. 정말 그런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나는 전액 카페 투자라고 믿었어. 근데 5천만 원은 내 전 남자친구 빚이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김규혁이가 계속 협박하고 동거했던 것도 사업빚도 다 말하겠다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것도 말 못해?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들키면 헤어질까봐 무서웠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아,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야.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알겠어요? 이 집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했는지.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 있어요? 당신 구식이야. 당신이 뭘 알아. 그런 말들.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 이혼할래요? 재판 갈래요? 합의 이혼? 상우가 물었습니다. 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금 1억. 총 1억 5천만 원 주시면 조용히 끝낼게요. 1억 5천이라고?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럼 재판 가죠. 폭행 증거 다 있으니까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그럼 위자료가 더 올라갈 텐데요? 제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꼭 이혼까지 해야 해요? 현우야, 엄마 결심했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존중도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형사 고소 안 하시는 거죠? 그건 현우 생각해서야. 하지만 민정아, 너도 잘못했어.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려 했잖아.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합의하자. 근데 1억 5천을 어떻게 구해? 집 하세요. 당신 명의 집 있잖아요. 집을? 네. 그거 팔면 충분하죠.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재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민정이 일은 너희 둘이 결정해. 엄마는 이제 상관 안 할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상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뒤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자. 1억 5천 줄게. 저는 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정희야, 합의했어. 잘했어, 미수가. 이제 서류 준비할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상우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돈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어요. 현우와 민정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이가 냉랭했습니다. 현우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민정이랑 좀 떨어져 지내볼까 해요. 그래, 내가 결정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가끔 현우가 찾아간다고 했지만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내가 뭘 잘못했나 중얼거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이는 현우와 함께 지냈어요. 주말마다 제게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가 결정하실 일이지만 하은이가 원한다면 할머니가 아빠한테 말해볼게.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까지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어요. 저는 건물 1층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꽃처럼 다시 피어날 준비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받은 돈으로 저는 제 건물 1층을 리모델링했어요. 밝은 유리창, 하얀 벽, 그리고 꽃을 진열할 선반들. 정희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미수가 예쁘게 나왔다. 내 새 시작이 축복받는 것 같아. 공사가 끝난 날 저는 유리문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은 꽃집. 손주 이름을 딴 가게였어요.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혼자 제 힘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내 이름이다. 하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은이는 저와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가 하은이를 제게 맡기기로 했거든요. 엄마, 제가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요. 하은이는 엄마랑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은이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개업 첫날, 동네 아주머니가 첫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꽃이 참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아주머니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제 첫 수입이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에 정희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어요. 미수가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너 덕분이야,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아니야. 내 안에 그 용기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것뿐이고. 정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호 씨는 어떻게 지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이제 상관없어. 정말 후회 안 해? 전혀. 30년을 참고 산 게 후회지. 떠난 건 후회 안 해.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사장님 친절하시대요. 꽃도 예쁘고 오래 가더라.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들을 손질했습니다. 하은이도 학교 다녀와서 물을 줬어요.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꽃집 할 거야.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정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존중해. 하은이는 제가 안정될 때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형편없는 아빠라서. 현우야, 넌 나쁜 아빠가 아니야.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뿐이야. 저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해. 하은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다시 일어서면 꼭 보답할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꽃집 앞길로 상우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우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할아버지 아니에요? 응, 맞아. 근데 왜 그냥 가요?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하은아. 하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30년을 참고 살다가 60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꽃집 앞에 국화를 진열했어요.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보라색 국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국화가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행복해.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행복해, 하은아. 할머니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 나도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꽃은 비바람에 꺾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꺾였지만 이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은 언제 피어도 아름다우니까요. 저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요. 여러분, 오늘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의 침묵을 딛고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낸 한 여인의 용기. 꽃은 꺾여도 다시 피어난다는 걸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